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지난 2년 전반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기초의회가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구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장 불신임으로 탄핵 사태까지 맞이한 대구 동구의회인데요. 바람잘 날 없었던 대구 동구의회가 별다른 논란 없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젠 의원들 내부 그리고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역사상 첫 양당 구도를 맞이한 대구 동구의회. 전반기 내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은커녕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불법 선거에 연루된 의원 3명이 빠졌고 전반기 의장은 불신임 의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9일 새로운 의장단을 뽑았습니다. 후반기 의장엔 4선의 터줏대감 차수환 의원이 16표 중 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은영 의원과 오세호 전반기 의장이 각각 5표와 2표를 얻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가 지금까지 외부에 비춰진 모습이 참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섬으로써 정말 그 주민들 의견을 소중히 받들고 우리 36만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엔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 대표를 맡고 있는 권상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8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서 좀 더 돋보이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두고두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큰 갈등 없이 출발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전반기 뚝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봉화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누각과 정자를 보유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마로 한 정자문화생활관이 9일 문을 열었습니다. 정자의 건축 기법과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한국의 누각과 정자를 테마로 하는 정자문화생활관이 개관했습니다. 총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봉화군 불행이 마을 일대 2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이곳은 누각과 정자의 건축 기법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야외 전통놀이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광풍각, 충청북도의 한병루 등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누정 5좌를 실제 건축 기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숙박시설인 솔향초는 총 6개 동 최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이런 형태가 우리 경상북도에 43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24번째 개관을 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3대 문화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 남아있는 누정은 모두 103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은 83%가 산림인데다 목재 중 가장 수명이 긴 금강송을 사용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선비들이 기묘사화나 병정호란 때 이쪽으로 내려와서 응거하면서 지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봉화군은 정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전국 그 문화재 수리 목재 재료센터가 또 들었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 옛날에 궁궐이나 이런 한식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좋은 목재도 있고 그걸 체험하고 또 자연에서도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누각과 정자의 테마가 더해진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휴가철 이색 피서지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감독 등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씨가 경주시 소속이 아닌 만큼 자체 징계가 어려운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주체육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주시청 소속 선수 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안 씨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 씨는 경북 최고 선수들이 즐겨 찾는 경산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선수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병원 근무 시간 외에 따로 선수들을 봐주다 트라이애슬론 팀에 이른바 팀닥터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오래됐거든요. 걔가 팀닥터가 내 딸내미 중3 때부터 내가 봤거든요. 물리치료 하면서 감독한테 소개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해 선수 대부분은 안 씨와 주장 선수를 주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감독의 재심 청구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는 영구 제명, 남자 동료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감독 등 3명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오는 13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단독 후보지를 탈락시키고 공동 후보지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의성과 군인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한 달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군이 공동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시간을 벌긴 했지만 꼬인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군위에서는 여전히 단독 후보지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김영만 군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을 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성공하는 공항을 만들고자 소번은 반대하고 우보는 찬성하였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 소송을 통해 우리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성도 군위도 아닌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생각입니다. 군위의 소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사업이 자칫 이대로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의 대응 전략을 찾는 보고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실한 내용이거나 지자체의 치적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가 주도한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사회연구소와 온마을협동조합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위드 경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양재영 경산시의원은 비대면 사업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대면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사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을 넘어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을 온라인으로 옮기더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도 당장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향후 4, 5년을 내다보고 지원한다면 반드시 성과는 나타날 것으로. 로컬푸드 영역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판매로 전환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농산물을 그냥 소비자는 사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반조리 식품 관련한 밀키트 이런 거를 계속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농산물을 이제 키워서 이렇게 납품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비대면 사업으로 우리가 조금씩 할 생각이고. 마을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거리 두기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신뢰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도 주민과 주민이 서로 있고 소통하고 그다음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신뢰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경산사회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지역경제 회복 방안과 도시 이미지 향상 전략 등을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주로 중년 여성을 유혹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데요. 한번 속으면 돌려받기도 어려운 만큼 수법을 미리 잘 알아둬야 합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속인 뒤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올해 구미시에서도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 사례가 5건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보통 도용한 외국인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든 뒤 SNS 메신저를 통해 접근합니다. 자신을 아프리카, 동유럽 파병 미군이나 미국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일같이 애정을 표현하거나 외모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통관 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 뇌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요구에 따르면서 피해 금액은 크게 불어납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한 사람이 입은 금전 피해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대상이 주로 기혼 중년 여성인 탓에 가족이 할까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외 거주 한국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보낸 돈을 현지에서 난민을 통해 인출시키는 등 점조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속지 않도록 수법을 알아두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친구 추가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속으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만큼 주요 범행 대상의 주변인들도 의심 사례가 보이는 경우 철저히 만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가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2,000원 가까이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승객의 30%를 차지하는 무임승차가 그 원인이라는 건데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2,0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1인당 수송 원가는 2,725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721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수입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자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측은 무임승차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탑승객 중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늘면서 지난해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승객을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란 겁니다. 전동차 사용 연한이 다가오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재투자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리라 예상되고 있지만 만성적 적자로 인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 무임 손실분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 대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대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이라도 국가가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정부가 50%가 넘게 손실분을 보전하는데 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 공동 건의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꼽히는 안동시가 국내 대마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의료용 대마인 햄프 국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마약 원료인 대마가 고부가 의료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안동시 이마면과 풍산읍 일대 34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정부의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의료용 햄프는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뇌전증이나 치매 치료용으로 쓰이며 해외 의료 시장에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내년부터 2년간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용 햄프를 활용해 각종 통증과 정신질환,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100만 평 정도 재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즈음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도내 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분인 대마 관리를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문제입니다. 마리아 하나로 마약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마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종합관리 시스템인데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국내 대마 산업은 지난 70년간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되는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마 햄프 산업 역시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의료용 대마 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 방침이 그러니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추출 정제한 것들을 상품화해서 기술을 인정받고 그리고 안정성이 증명되고 나면 건강 증진용,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또 널리 나가서는 기호용까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용 대마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안동시가 국내 대마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주문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배송 담당자가 시장을 돌며 주문 상품을 담습니다. 주문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상품을 차에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제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대구 신매시장은 이번 달부터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전화로 가게에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편리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자 비대면 거래로 영역을 넓힌 겁니다. 대면으로 이렇게 상품을 구입들을 많이 하시고 직접 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주문을 하셔서 집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시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면 대형마트 못지않는 그런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게 될 거라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주문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따로 없다 보니 상인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손님들도 신선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 주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며칠 안 됐는데도 지금 배송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뜨는 요즘 전통시장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대구 경북권 대학 중엔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반환 금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한 학기 등록금의 10%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